당신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실은 깊은 감정의 증거일 수 있다. 말로는 무심하게 대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계속 당신 곁을 맴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라 하여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고 입으로 표현되게 마련이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상대방의 숨겨진 연애 감정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신호는 약간의 장난을 치거나 살짝 심술궂게 구는 행동이다. 좋아하는 상대에게 왜인지 모르게 조금 심술궂은 말투를 쓰게 되는 남성은 적지 않다. 친절하게 대하면 호감이 전해질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밀어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호감을 들킬까봐 불안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겹쳐서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비꼬는 말이나 농담 섞인 말투에 위화감을 느낀 적이 없는가? 그것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반대로 표현되고 있는 상태다. 진심으로 어떻든 상관없는 상대에게 심술을 부릴 만큼의 감정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동 형성과 비슷한 현상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인 것이다. 어린 시절 좋아하는 친구를 괴롭히던 기억을 떠올려 보라. 그때도 우리는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반대로 행동했던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패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일수록 이런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모르고 헤매는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런 불일치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두 번째 신호는 호감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부러 하는 것이다. 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아무 생각 없어 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남성도 존재한다. 이것은 본심과 반대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지키려는 심이다.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방선을 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주도권을 너무 넘겨주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다. 정말로 관심이 없다면 굳이 부정할 필요조차 없다. 호감을 지우려는 발언이 나오는 시점에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강한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 증거다. 이런 행동은 자기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누구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진심으로 좋아하는 상대에게 거절당하면 그 상처는 매우 크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함으로써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나는 원래 관심 없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행동 자체가 감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정말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정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신호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왜인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무심코 한데 수롭지 않은 일이나 그 자리에서만
나눈 잡담을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남성은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람은 관심 없는 상대의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흘려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다. 하지만 호감을 가진 상대의 말만은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 쉽다. 당신은 예전에 가볍게 언급했던 이야기를 그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서 말한 적이 없는가? 그것은 대화 내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의 의식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증거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대충 다룰 수 없고 하나하나를 무의식적으로 축적해버리는 것이다. 기억이란 것은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니다. 감정과 연결된 기억은 뇌의 다른 영역에 저장되어 더 오래 남게 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감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보다 훨씬 강하게 기억에 각인된다. 그래서 당신이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호감의 신호다. 불교에서는 의식의 작용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표면 의식 아래에는 깊은 무의식의 층이 있다. 이 무의식의 층에 저장된 것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이 깊은 층에 저장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네 번째 신호는 배려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호감을 품고 있는 상대 앞에서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배려가 과해지는 경향이 있다. 말 선택이 신중해지고 상대의 표정이나 반응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게 되는 것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상대라면 다소 거친 태도를 취해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이 있는 상대에게는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과 싫어지고 싶지 않은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행동이 정중해지는 것이다. 배려가 늘어나는 상태는 감정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며 상대를 소중하게 대하려는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배려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면 거기에는 확실한 호감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배려란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행위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유독 배려를 많이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과는 다르다.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지만 진정한 배려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향한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신호는 사생활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호감을 품고 있는 상대에 대해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사생활에 들어가려고 한다. 휴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자주 가는 장소, 집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등 본래라면 깊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것이다. 그것은 지배욕이 아니라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는 순수한 욕구다. 당신은 그가 슬쩍 생활 리듬이나 인간관계를 물어보는 것을 눈치챈 적이 없는가? 그것은 당신을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가까운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관심 없는 상대의 생활에는 시간도 의식도 쓰지 않는다. 사생활을 알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본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상대의 일상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미 감정이 깊이 들어가 있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그 사람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싶고 그 사람의 일상에 함께하고 싶어 한다. 이런 욕구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을 깊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더 깊은 연결을 원하는 존재가 있다. 그 깊은 연결에 대한 갈망이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6번째 신호는 당신이 칭찬하면 과하게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당신의 무심한 칭찬의 필요 이상으로 부끄러워하거나 말문이 막히는 남성은 그 평가를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누구에게 말해도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감을 가진 상대의 긍정만이 감정을 크게 흔드는 것이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해도 표정이나 태도에 동요가 나타나는 것은 본심을 숨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상대의 말이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다. 과한 부끄러움은 당신의 존재가 그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며 마음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당신의 한마디가 그의 기분을 좌우하는 상태인 것이다. 평가받고 싶은 상대로 강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칭찬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창이다. 같은 칭찬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그 무게가 다르다. 그래서 더 크게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7번째 신호는 당신의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대화 도중이나 무심한 행동 후에 당신의 표정이나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남성은 강한 감정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신경 쓰게 되는 것은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가 말을 마친 직후에 슬쩍 이쪽을 보는 순간을 눈치챈 적이 없는가? 그것은 싫어지지 않았는지, 거리를 너무 좁히지 않았는지를 순간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상태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상대의 반응은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 반응을 쫓는 행동 그 자체가 감정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시선은 마음이 이미 당신 쪽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안심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신호이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숨길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행동은 숨기기 어렵다. 눈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향하는 것 대화 후에 반응을 확인하는 것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번째 신호는 대화가 끝난 후 조금 미련이 남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대화가 한 달락 끝난 후에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어딘가 미련이 남은 듯한 분위기를 남기는 남성은 그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 용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더 덧붙이거나 돌아가는 타이밍을 미루는 것은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의 표현이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기분이 행동에 배어나오는 상태다. 정말로 관심 없는 상대라면 대화는 목적이 끝난 시점에서 완결된다. 여운을 남기려는 태도는 당신과 보내는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헤어질 때의 순간에는 기분을 숨길 여유가 없어지고 본심이 가장 드러나기 쉽다. 이별의 순간은 감정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헤어질 때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있다. 빨리 가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머물고 싶어 하는지 그 차이는 명확하다. 여기까지 8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감정이란 것은 매우 복잡하다. 특히 연애 감정은 더욱 그렇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좋아하는지 아닌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중요한 것이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무의식적인 행동은 더더욱 그렇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흔적을 남긴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더 구체적인 신호들을 살펴보자. 9번째 신호는 당신 앞에서 유독 긴장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당신 앞에서만 유독 긴장하고 어색해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호감의 신호다. 긴장은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할 이유가 없다. 긴장한다는 것은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호감이 있다는 뜻이다. 긴장의 형태는 다양하다. 말을 더듬거나 평소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손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긴장의 표현이다. 당신 앞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특별한 감정 때문이다. 10번째 신호는 당신의 일에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유독 걱정하고 도와주려 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호감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관심 없는 사람의 일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일은 자신의 일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보호 본능과도 연결된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기 어렵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진실된 감정의 표현이다. 11번째 신호는 당신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다른 일정보다 당신과의 약속을 우선시하고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다. 그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투자하느냐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당신과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거나 약속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거나 하는 행동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세심한 준비는 당신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2번째 신호는 당신 앞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 하는 것이다. 평소와 달리 옷차림에 신경 쓰거나 머리를 정돈하거나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뜻이다.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진다. 이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적용된다.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 하거나 더 똑똑한 모습을 보이려 하거나 더 친절하게 행동하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신 앞에서만 유독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분명한 호감의 신호다. 13번째 신호는 당신에 대한 질투심을 보이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거나 다른 이성과 대화할 때
미묘하게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질투심의 표현일 수 있다. 질투는 소유욕에서 비롯된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질투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질투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미묘한 표정 변화나 말투의 변화로 드러난다. 당신이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흥미를 잃거나 화제를 바꾸려 하거나 하는 행동도 질투의 표현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질투를 번뇌의 하나로 본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질투심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감정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질투심이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지만 가벼운 질투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다. 14번째 신호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자주 가는 장소에 우연히 나타나거나 당신의 일정에 맞춰 어딘가에 있거나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을 더 자주 보고 싶은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만나자고 하기 부담스러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면 거절당할 위험이 없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일수록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어디에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SNS를 확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5번째 신호는 당신에게만 특별한 별명이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별명이나 애칭을 당신에게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관계의 친밀도를 나타낸다. 특별한 호칭은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당신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르게 된다. 16번째 신호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다. 어깨를 치거나 팔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는 가벼운 신체 접촉을 자주 시도한다면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이다. 신체 접촉은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관심 없는 사람과는 신체 접촉을 피하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과는 더 많은 접촉을 원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적절한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접촉은 호감의 표현이 아니라 무례한 행동이 된다. 하지만 자연스럽고 가벼운 접촉이 자주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호감의 신호로 볼 수 있다. 17번째 신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나중에 우리 같이 이거 하면 좋겠다 또는 언젠가 우리 여기 가보자와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과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는 증거다. 관심 없는 사람과의 미래는 상상하지 않는다. 미래의 계획에 당신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당신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말들은 무심코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말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진실된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8번째 신호는 당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을 실제로 반영한다면 당신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 관심 없는 사람의 의견은 참고하지 않는다. 당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신의 조언을 따르거나 당신이 추천한 것을 실제로 해보거나 하는 행동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행동들은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19번째 신호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신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당신에게 연락하거나 당신의 위로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사람은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는다. 그 순간에 당신이 떠오른다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지처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소중한 인연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의지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매우 깊은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다. 20번째 신호는 당신을 위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습관을 고치려 하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려 하거나 당신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강력한 호감의 증거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변화에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기꺼이 하겠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건강한 관계에서는 한쪽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그것은 분명히 깊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20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신호들은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 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호감의 증거가 된다. 또한 사람마다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평소 행동 패턴과 비교해서 봐야 한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당신에게만 보인다면 그것이 호감의 신호다. 이제 감정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원인으로 본다.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된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에 너무 매달리면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신호를 관찰하되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감정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지를 놓칠 수 있다. 진정한 관계는 한쪽의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감정이 만나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만큼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그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한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 불교에서는 정견이라고 하여 올바르게 보는 것을 강조한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해석하지 않고 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인연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해다.
물론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연의 기본적인 흐름은 억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상대방에게 호감의 신호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호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고백하거나 관계를 진전시키려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 둘째로 상대방에게도 나의 호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신호만 기다리지 말고 나도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서로의 감정이 확인되고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셋째로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다. 어느 정도 관계가 무르익었다면 직접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물론 이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너무 이르면 부담이 되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넷째로 상대방의 반응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호감의 신호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거나 거리를 둔다면 그것도 하나의 답이다. 그 답을 존중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집착이라고 한다. 좋아하되 집착하지 않는 건 원하되 매달리지 않는 건 이것이 건강한 감정의 상태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하지만 무집착은 자유를 준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너무 간절해 보이는 사람은 매력이 떨어진다. 적당한 여유와 자신감이 매력을 높인다. 이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첫째는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이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가 늘어나고 대화 주제도 풍부해진다. 상대방이 관심 있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물론 가식적으로 관심 있는 척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 알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는 좋은 경험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즐거운 경험을 함께하면 그 경험과 연결된 좋은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이된다. 그래서 함께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 셋째는 신뢰를 쌓는 것이다. 신뢰는 관계의 기초다.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신뢰가 쌓이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된다. 넷째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한다.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다섯째는 자신도 성장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매력으로 연결된다. 또한 성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상대방의 호감 신호를 읽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친절함을 호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그것을 자신에 대한 특별한 호감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에게만 특별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지를 봐야 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문화에서는 친밀한 행동이 다른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행동일 수 있다.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신호를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신호를 분석해도 결국 확실한 것은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무르익었다면 솔직하게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오해와 추측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명확하게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다. 특히 연애 감정은 더욱 그렇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싹트기도 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을 기억해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한다. 극단적으로 집착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관심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연애에서도 이 중도가 적용된다. 상대방의 감정에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상대방의 호감 신호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끌어당긴다.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의 개념이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돌아보라.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라. 그런 성찰이 있을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당신의 인간관계와 연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표면적인 신호를 넘어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관계를 쌓아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의 비결이다. 모든 관계는 인연이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당신에게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